노인이 되면 왜 특유의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 대기실 등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쾌쾌한 냄새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며 조금 더 속되게는 호레비 냄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샤워하고 외모를 깔끔하게 관리하는 분들에게서도 이러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의 정체는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핵심은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노네날데하이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피부의 피지 성분이 변화하면서 생성되기 시작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의 조성과 대사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 중 하나인 팔미톨레산이 산화되면 노네날데하이드가 생성되며 이 물질은 냄새가 강하고 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씻어도 이 물질이 집중적으로 생성되는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채취가 남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채취는 주로 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냄새나 지방산 냄새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이고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노인의 채취는 시큼하고 눅눅한 듯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배어나오며 옷이나 침구에도 쉽게 스며들고 잘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이 셔츠를 이틀 연속 입었을 경우 냄새가 배어 세탁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20대 남성이 같은 옷을 입었을 때는 냄새가 덜 남고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냄새는 특히 등, 목덜미, 귀 뒤, 가슴과 겨드랑이 등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샤워 습관에서는 이러한 부위를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 뒤나 등, 중앙은 충분히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서 산화가 진행되며 노네날데하이드가 축적되고 이것이 지속적인 채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냄새는 실은 제대로 씻지 못한 부위에서 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냄새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간 기능 저하나 신장 질환, 당뇨병, 치매와 같은 질병이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체내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강해질 수 있으며 치매 환자의 경우 위생 관리가 어려워져 냄새가 심해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단순히 노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 상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냄새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면 건강 검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데하이드이며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씻는 습관을 바꾸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며 옷과 침구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귀 뒤를 한 번 더 닫고 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씻는 습관을 들이면 쾌쾌한 채취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습관을 바꾸면 훨씬 더 상쾌하고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샤워를 자주 하는데도 채취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씻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샤워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입니다. 일상적으로 샤워할 때 사람들은 팔, 다리, 가슴, 배 등 눈에 잘 보이는 부위는 꼼꼼히 닦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는 종종 간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위가 바로 냄새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등,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주변은 피지선이 몰려있는 부위로 노폐물과 피지 찌꺼기가 쉽게 쌓이는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는 귀 뒤, 목덜미, 등 중앙입니다. 귀 뒤는 하루 종일 피지와 땀이 모이기 쉬운 곳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헹구며 귀 주변까지 물은 닿지만 손으로 비비거나 문지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쌓인 피지와 각질, 땀이 그대로 남게 되어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귀 뒤 냄새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덜미 역시 문제입니다. 목 뒤쪽은 샤워할 때 거울에 잘 보이지 않고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고 머리카락과의 접촉으로 인해 땀과 각질이 쉽게 엉켜 냄새가 심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이 잦은 날, 목덜미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은 불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등 중앙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어려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팔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샤워하면서도 제대로 닦기가 어렵고 그만큼 오염물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이 많은 분들의 채취 중 상당 부분이 이 등 중앙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등에는 피지선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겨울철에도 땀과 피지의 분비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옷 속에서 냄새가 서서히 쌓여 나중에는 옷에도 냄새가 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옷을 자주 갈아입고 세탁해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겨드랑이는 누구나 관리해야 하는 부위이지만 단순히 물로 씻거나 비누 거품만 대충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특별한 땀샘이 있어 일반 땀보다 더 진한 분비물이 나오며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는 반드시 손으로 문지르며 충분한 시간 동안 닦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데오드란트나 항균 성분이 있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주변도 종종 잊혀지는 부위입니다. 배꼽은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로 인해 비눗물이 닿기 어려우며 피지와 먼지가 고이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어려워지면서 배꼽 주변을 씻는 일이 더 번거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부위도 소홀히 하면 금세 냄새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부위들이 실제로는 채취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자주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부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닦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의 성질이 바뀌고 노폐물 축적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게 문지르거나 거칠게 때를 미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기보다 순하고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충분한 시간 동안 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샤워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야 할 곳을 제대로 알고 닦는 습관이 채취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입니다. 귀 뒤에 한 번, 목덜미 한 번, 등을 닦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상은 훨씬 산뜻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제대로 씻어보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에게서 나는 특유의 채취를 호레비 냄새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어감이 다소 강하고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냄새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의외로 많은 경우 그 원인은 몸 자체보다는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즉, 냄새는 개인의 위생 상태뿐 아니라 의류, 환경, 청결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냄새가 가장 쉽게 스며드는 곳은 오래된 의류입니다. 특히 집에서 자주 입는 내복, 잠옷, 점퍼, 스웨터 등은 빈번한 세탁 없이 장기간 착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지와 땀이 천 속에 깊이 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입는 두꺼운 내복은 몸에 밀착되어 땀을 직접 흡수하지만 매일 세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 속의 냄새가 깊이 배어 나오게 되고 결국 깨끗이 씻은 몸에서도 쾌쾌한 냄새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침구류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불, 베개, 매트리스 커버는 매일 몸과 접촉하며 땀과 각질, 피지 찌꺼기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이불 세탁을 계절에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와 목이 닿는 부위로 피지와 기름 성분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으면 누적된 냄새가 피부에 옮겨붙게 되고 나중에는 옷이나 몸 전체에서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착용하는 털모자나 챙 있는 모자 등은 머리에 땀이 찬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쓰기 때문에 모자 내부의 냄새가 쉽게 스며들고 세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는 얼굴과 머리 주위의 냄새를 고스란히 머금기 때문에 모자에서 시작된 냄새가 얼굴과 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냄새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실내 환경의 통풍 부족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겨울철에 보일러를 틀고 창문을 꼭 닫은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땀은 천천히 차오르고 외부로 나가지 못한 땀 냄새와 채취는 집 안에 고스란히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그 냄새는 서서히 축적되어 공기 자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 들어갔을 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쾌쾌한 공기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생활의 냄새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사용해 냄새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의 해결일 뿐입니다. 오히려 향수와 섞인 냄새는 더 불쾌하게 변질되기도 하며 뿌리는 순간만 향기롭고 금방 다시 원래의 채취가 올라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활 환경 자체를 정리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습도와 청결, 통풍 관리는 채취 관리의 기본입니다. 습한 공간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고 땀과 피지 냄새가 쉽게 공기 중에 남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낮은 온도라도 외부 공기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와 의류는 가능한 자주 세탁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내복과 잠옷도 매일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착용한 겉옷은 바로 옷장에 넣기보다는 잠시 환기시킨 뒤 보관해야 냄새가 옷에 배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채취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지 못하고 습한 공간에서 지내며 통풍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레비 냄새의 근본 원인입니다. 매일 한 번의 환기, 일주일 한 번의 이불, 세탁, 하루 한 번의 모자 관리만으로도 그 냄새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향수를 뿌리기 전에 오늘 입은 옷을 다시 한번 냄새 맡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향기는 고급 향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한 삶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채취 문제는 단순히 나이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씻는 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자주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씻는다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지의 성분과 분비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씻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채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항균 비누와 떼수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이 강한 항균 비누를 사용하면 냄새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항균 비누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며 악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 증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떼수건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자극을 받아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해지고 채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씻는 방식도 나이에 맞게 바꿔야 할 때입니다. 피부가 민감해지는 중장년층 이후에는 순한 스크럽 제품이나 pH 밸런스가 맞춰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네날데하이드가 생성되기 쉬운 부위인 등 귀 뒤, 목덜미, 가슴, 겨드랑이, 배꼽 주변은 손으로 충분히 마사지하듯 문질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드럽게 닦는 것입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모공을 열어주고 거품을 충분히 낸 뒤 꼼꼼하게 부위를 나눠서 세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피지 분비를 자극하며 너무 차가운 물은 노폐물 제거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38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적절한 온도의 물로 모공을 열어준 후 피부 자극이 적은 클렌저로 필요한 부위를 정성껏 닦아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씻은 후에는 보습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마무리하는데 이는 피부의 수분을 날려보내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선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다시 채취가 강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샤워 직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바디로션이나 수분감 있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목, 어깨, 겨드랑이 등은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씻는 습관을 바꿀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부위에 대한 의식적인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안은 꼼꼼히 하면서도 등이나 귀 뒤는 거의 씻지 않거나 물로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귀 뒤, 등 중앙, 목덜미는 노네날데하이드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부위로 채취의 중심입니다. 이 부위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손으로 닦고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샤워타올이나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은 손이 닿기 어렵기 때문에 긴 손잡이가 달린 바디 브러쉬나 등 전용 스펀지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샴푸나 린스의 잔여물이 귀 뒤나 목덜미에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머리를 감은 후 반드시 귀 뒤쪽까지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귀 뒤는 하루 동안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세면대에서 간단히 물을 묻히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뒤 손가락으로 문질러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씻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채취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는 체질이 아니라 생활의 결과입니다. 향수를 뿌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씻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기본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씻는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큰 비용도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관심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하루 10분의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샤워의 목적을 피부에 향기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채취를 제거하고 나를 단정히 만드는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냄새에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취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강해질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예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결국 노인 냄새는 습관에서 비롯되고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류와 침구의 청결입니다. 몸은 매일 씻어도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덮고 자는 이불이 더럽다면 냄새는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속옷은 하루만 입어도 땀과 피지, 각질이 흡수되며 냄새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속옷을 이틀, 심지어는 3일 이상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옷은 피부와 가장 밀착되는 옷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교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속옷만 매일 갈아입어도 채취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과 베개, 매트리스 커버 등 침구류는 냄새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땀을 흘리고 피지와 각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침구는 생각보다 빨리 오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노년층이 이불 세탁을 계절에 한두 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채취가 쉽게 옷에 스며들게 하고 결국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침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베개 커버는 특히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이불을 자주 빨기 어렵다면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것만으로도 땀과 습기를 날려냄으로써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자, 스카프, 쿠션 등 몸과 직접 닿는 생활용품도 냄새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모자는 머리의 땀과 피지를 고스란히 머금기 때문에 뒷부분에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겨울철에는 땀이 덜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머리에 땀이 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땀은 모자 내부에 고스란히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쾌쾌한 냄새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자는 세탁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반복해 착용합니다. 이는 냄새를 배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모자나 스카프, 쿠션 커버 등은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가급적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내 환경도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에는 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닫힌 공간 속 습기와 채취는 쉽게 순환되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층의 경우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땀과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집 안에 바람이 흐를 수 있도록 환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나 탈취제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속 습관 개선입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거나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우리가 타인에게 남기는 첫인상이 될 수 있으며 말 없이도 많은 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가 불쾌함이 되느냐 혹은 단정함이 되느냐는 나이보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정갈하게 씻고 자주 세탁하며 공기를 자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노인 냄새는 충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조금만 더 자주 갈아입고, 조금만 더 자주 털어내고, 조금만 더 자주 환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훨씬 더 쾌적하고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냄새는 숙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향수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 몸과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냄새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